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죠? 피부과 치료하면서 제가 자가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정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 솔직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피부과는 아무리 자주 가봐야 한 달에 한두 번이잖아요? 근데 세안, 보습, 식사 이런 거는 매일 최소 2번 이상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으면 이제 생활 습관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생활 습관이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홍조 피부나 민감성 피부, 그리고 특히 주사 피부염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만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클렌저예요. 세안할 때 클렌저를 고르는 기준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있던 내 피부의 장벽들을 안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안이라는 행위 자체가 피부 장벽한테는 가장 큰 리스크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을 때 피부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정말 제 피부가 왜 이럴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상담을 해봤었어요. 근데 피부과 선생님이 정말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엄청 뒤집어졌을 응급 상황에 물세안만 하세요 라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당황했어요. 그동안에 나는 세안제를 모두 잘 사용해 왔는데 세안제를 한 3일간 끊으라니,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물세안만 하고 있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돌아와서 화장도 하게 되고, 이제 클렌저를 써야 되잖아요. 그땐 클렌저 꼭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쓰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피부과 선생님이. 그냥 내가 응급 상황일 때만 잠깐 물 세안을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말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벽이 무너지면은 레이저를 쏴도 효과가 제대로 안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가지고 세안 단계를 가장 먼저 신경 쓰게 됐어요. 이제 제가 화장을 하고 나서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클렌저 밀크를 사용했어요. 저는 T존은 피지가 많고 볼 쪽은 좀 건조한 수분 부족 형 지성 피부인데요. 선크림 바른 날에는 클렌징 밀크로 지워주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건 비오트름 클렌징 밀크인데 적당히 세정력이 있으면서 부드럽게 밀려서 괜찮더라고요. 하나 팁이 있으면 양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정말 듬뿍 짜서 올려요. 그래야 마찰이 줄어들어서 피부가 덜 자극받거든요. 살살살 미끄러지듯이 지워주는 느낌으로 세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부가 안 좋으니까 선크림도 안 바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지기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밤 세안에는 메디티엔 약산성 젤 클렌저를 사용하거든요. 이건데 밤에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이 많으니까 이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클렌저에 위치아젤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고 자극이 적어서 쓰고 있는데요. 쓰는 방식도 좀 달라요. 거품을 최대한 많이 내서 올려놓고 T존이랑 턱 라인 같은 부분은 가볍게 쓸어주듯이 문질러줘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민감한 광대 부분이나 볼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거품만 살짝 묻혀놓고 바로 물로 헹궈버려요. 이게 문지르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씻을 때 자극 없고 씻고 나서 당김이 없어가지고 밤 세안은 이 세안제만 쓰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아침 세안입니다. 아침 세안에는 아토베리 약성성 버블 클렌저를 쓰고 있어요. 펌핑하면 바로 부드러운 거품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T존만 가볍게 해주고 끝! 아침에 볼까지 박박 씻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습제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계절마다 다른 제품을 돌렸었거든요. 뭐 여름에는 좀 시원한 거, 아니면 겨울에는 보습이 좀 충분히 주는 거면서도 영양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비타민C 성분이 들어간 거, 여러 가지 막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로 통일했어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가 좋다는 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사계절 내내 이 트루멜로디 하이드라 필 크림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걸 섞거나 겹쳐 바르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바르고 있어요.
얘가 건조한 볼이랑 광대 쪽에 먼저 넉넉하게 발라주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제형이 엄청 꾸덕한 그런 제형이 아닌데도 피부 장벽을 진짜 탄탄하게 지켜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건조한 볼이랑 광대 쪽에 이렇게 넉넉하게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마랑 코는 원래는 남은 양으로 슥슥슥슥 지나가거든요. 오, 근데 진짜 가볍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라줘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바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서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었을 때 볼 쪽에만 한 겹 더 바른 느낌으로 가지고 있어요. 피부 진짜 좋아 보인다. 수분 진짜 빡 채워진 느낌. 지금 수분 완전 가둬두고 있거든요. 와, 진짜 촉촉하고 너무 좋네요. 여름에는 피지가 폭발하다 보니까 예전엔 수분 위주 제품을 따로 찾아서 썼는데 지금은 이 크림을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좀 심한 건성이시면 가볍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꾸덕하고 끈적거리는 게 오히려 좀 불편한 타입이라 특히 지금 여름에 너무 불편해서 이런 가벼움 정도가 딱 좋았어요. 그래서 이 크림은 예민한 피부한테 쓰시면 진짜 좋아요.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은 SPF 30 이하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30 이하로 사용하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야외에서 오래 있는 날이 아니면은 그냥 3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SPF 50이라고 해서 30보다 2배로 더 잘 막아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무기자차 제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술. 이건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술을 원래도 좋아하진 않지만 행사 있을 때 좀 그래도 조금은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끊었어요. 제 체질이 술을 마시면은 좀 얼굴이 빨개지는 타입이거든요. 이게 막 블러셔 한 것 마냥 엄청 달아올라요. 근데 볼 쪽에 손을 올리면 이게 손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열이 확 오르거든요. 진짜 막 여기 뭐 났을 때는 이게 막 심해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이 언제 한 번은 지금 치료한 거 싹 다 날리고 싶으면은 술 계속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 뒤로는 최대한 정말 안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사예요. 제가 음식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 뜨거운 음식을 바로 안 먹는 거예요. 뜨거운 걸 입에 넣는 순간 혈관이 바로 확장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한식을 정말 좋아하지만 한식에 국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식혀서 먹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기 구울 때나 아니면 닭가슴살 삶을 때 그리고 생선 구울 때 이럴 때도 웬만해서 그 열기를 직접적으로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특히 이제 전기밥솥 밥 휘저을 때 그때도 멀리서 이렇게 휘저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운동. 운동은 솔직히 고민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 얼굴이 터질 것 같이 진짜 엄청 빨개지잖아요. 저 진짜 엄청 빨개지거든요. 술 마셨을 때보다 훨씬 더 빨개지는 게 운동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상열한 체질이에요. 위에는 엄청 열이 많고 수족냉증 타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준 다음에 위에 몰린 열을 아래로 이렇게 좀 혈액순환을 해주는 게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걷기만 해야 되는데 러닝을 아주 살짝은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피부가 괜찮을 때, 피부 안 좋을 때는 그냥 빠르게 걷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에어컨 쐬고 선풍기 바람 쐬면은 좀 괜찮아지던데요? 바로 내려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운동은 해줘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좀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게 피부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달리면은 안 돼요. 피부가 완전 괜찮았을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과식주의. 이건 의외로 영향이 크더라고요. 밤에 누웠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열에 확
달아오른 그런 날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날은 제가 하루 동안 뭐 안 먹고 밤에 딱 그때 과식했을 때 그런 날이더라고요. 특히 고기를 많이 먹고 누우면은 소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그게 위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날에는 되도록 과식을 안 하려고 의식하고 있고, 혹시 좀 많이 먹었다 싶었을 때만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산책하거나 약간 가볍게 뛰어주면서 열을 내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건 아니에요. 클렌징을 좀 더 순하게 해주고, 보습 꾸준히 해주고, 뜨거운 거 피하고, 술 줄이고, 잘 걷고.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매일 빠짐없이 쌓아가는 게 결국 피부를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과 치료가 급한 불을 꺼줬다면 이 생활 습관들이 다시 불을 안 붙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 장벽을 지키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은 진짜 피부 완전 리셋 돼버리니까 여러분 피부 장벽 잘 지켜주세요. 이거는 어떤 누구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 피부 되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PMS 오면은 다시 돌아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관리하는 편인데, 여러분도 좋은 꿀팁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